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C샵 문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다루는 여러가지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주석 처리해 놓은 이 목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myString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자료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면서 끝내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주석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트링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자, 스트링 자료형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스트링 자료를 대입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다음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를 진행해 볼게요. 자, 똑같이 myString이라는 스트링 자료를 생성했고, 이번에는 내 파일은 C 드라이브 10 폴더에 있다 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W처럼 보이는 이게 사실은 하나만 있어야 되죠. 실제 우리 파일명은 파일 주소는 이게 하나만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표현하지 못해요. 이 파일 구조를 사용할 때 쓰는 역슬래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원 표시로 보이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나 더 쳐서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이 디렉토리 표시를 제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예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따옴표를 문자열을 만들 때 쓰는데, 이 따옴표를 실제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가 말했다, 좋구나 라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따옴표가 양쪽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때 따옴표를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못 썼다고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네요. 뭐였죠? 아무튼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라고 주석을 안 뺐구나. 이게 주석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오류 표시를 표현합니다. 문자열 속에 또 문자열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W처럼 보이는 이 원 표시, 이걸 앞에 쓰면 말 그대로 따옴표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는 다음 줄로 개행을 하고 싶을 때, 줄을 나누고 싶을 때 쓰는 기호인데요. 똑같이 문자열을 쓰고 싶은 문자열을 쓰고 난 다음에 개행을 하고 싶은 곳에서 1-n 요거를 표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게 한 줄로 쭉 나와야 되는데 두 줄로 나오죠. 물론 이게 지금 right line 이기 때문에 한 줄씩 나오고,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해놓고 그거 한 줄 출력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한 줄 출력해도 개행은 되죠. 하지만 한 번에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개행 표시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myString 또다시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죠. 문자열을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단어나 어떤 특정 부분들을 변수화 시켜서 뒤에서 따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번째 이 쉼표 다음에 0번째 문자열을 여기에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1은 이 쉼표 다음에 한 번째 문자열을 여기로 가져오겠다. 2는 쉼표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을 여기로 가져오겠다, 이 뜻이 되죠. 자,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죠. 보면 여기가 문자열로 실제로 표현되는 부분이고, 약속하기를 여기가 0번째 항목,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번째 항목, 여기가 두 번째 항목이 돼서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게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0, 1, 2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꿔놨죠. 네, 목 간다고 전해라 라고 뒤에 요소들은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숫자를 다루는 영역인데요. myString에다가 이렇게 바로 한글이나 문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에 숫자를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숫자나 뭐 좀 자주 바뀌는 어떤 부분들을 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부분을 나눠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뒤에서 설정해 놓고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는 아까 전에 봤던 이거랑 일단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번째니까 이 뒤에서 바로 붙은 이 0번째 항목, 이 숫자들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맷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 세미콜론 찍고 C를 쓰면 이 첫 번째 항목을 시스템에 설정된 국가의 화폐 단위로 바꿔서 배워줍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보면 원 표시가 있고 뒤에 2,500원 여기 써있죠. 이 원입니다. 잔액은 이 부분 제가 쓴 거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화폐 단위로 바뀌었어요. 실제로는 다르죠. 자, 이렇게 화폐 단위로 자동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건데 1000 단위로 쉼표를 찍어서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읽기도 편하고 좋은데 여기서 직접 쉼표를 써버리면 이게 인수를 나누는 표시가 되어버려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쓸 때는 이렇게 써놓고 1000 단위 쉼표를 절대로 쓰지 않고, 이거를 가져올 때 0번째 항목을 가져올 때 세미콜론 찍고 n이라는 포맷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람객 수는 5하고 쉼표 찍고 5,500 이렇게 읽기가 더 쉽게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P로 바꿔서 하면 되고요.
뭐 쓰임이 비슷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퍼센테이지로 바뀌게 되고, 중요한 게 100분의 80이니까요 0.80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방법인데, 양식을 지정해 주는 거죠. 전화번호나 우편번호는 세 자리 다음에 네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 입력 받을 때는 그냥 쉼표나 뭐 가로바나 띄어쓰기를 쓰지 않고 쭉 숫자를 입력하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할 때는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숫자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되죠. 158, 2158, 그 다음에 235, 4456. 네, 순서대로 양식이 여기 적용이 돼서 숫자가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서 스트링 포맷 메소드를 검색을 하면 맨 첫 번째 검색 결과에 이런 비슷한 스트링 포맷을 활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초급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되겠지만, 네, 더 궁금하면 여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500이라는 숫자를 스트링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500이라는 숫자를 뒤에다가 1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변수끼리 문자를 더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이 연산자를 쓰면 이 위에서 자기 자신에다가 뭐를 더한다 이 말을 이렇게 플러스 이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의 검색 결과랑 이 위에 거를 출력했을 때랑 실행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문자열에다가 하나씩 조금씩 그 뒷부분에다가 문자열을 추가시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써도 되지만, 이 연산자를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성능에 유익한 방법은 바로 스트링 빌더를 쓰는 겁니다. 스트링 빌더는 스트링처럼 자료형인데요. 기본적으로 append라는 뒤에다가 계속 문자를 추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가지고 자, myString이라는 거를 이때까지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로 myString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스트링 빌더라는 타입의 변수로 myString을 만들어서 네, 자료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치면은 스트링 myString에다가 안녕 세상아 이렇게 직접 대입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생성만 했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이 상태에서 이 myString이라는 스트링 빌더 이 객체에다가 append를 해서 일제라는 문자열을 추가시켜줍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하면 네, 일제 나오고, 이 뒤에 뭘 붙이고 싶어요. 그럼 또 강정기라는 문자열을 append를 통해서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자, 그럼 일제 강정기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자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yString 해놓고 I am a boy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myString에다가 I am a boy를 해놨는데 이 I am a boy 중에서 제가 어느 특정 부분의 글자들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substring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문자까지 잘라서 그 부분만 쓰고 싶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myString에다가. 그러면 myString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이 I am a boy였는데 이제 E에서부터 U까지 잘라놨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여기쯤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쯤 되는 부분이 여기에 대입이 돼버리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myString을 출력을 하면 잘라진 부분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I am a boy에서 I am까지 가다가 말았네요. 자, myString을 다시 이제 주석 처리해서 myString이 다시 I am a boy가 됐고 이거를 대문자화 시키는 함수가 있습니다. myString에서 toUpper를 선택해서 toUpper 함수를 실행하면 자, 이게 대문자가 되죠. 이건 실제로는 이제 의미는 같은데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될까봐 모두 다 대문자화 시키거나 모두 다 소문자화 시켜서 그 단어의 의미만 맞는지 안 맞는지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이제 보이인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보이가 아니라 대문자로 시작하는 보이면 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보이나 대문자로 시작하는 보이나 같은 단어인데 얘들은 막상 비교를 해보라고 하면 소대문자가 틀리니까 얘들은 값이 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을 때 자주 쓰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String에서 replace 교체하기죠. 교체하기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쓴 이 부분이 이제 공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백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를 저는 언더바 3개로 해놨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공백이 있던 부분이 언더바 3개로 바뀌면서 더 사이가 넓어졌죠. 자, 그 다음에 myString, 트림은 뭐냐면 제가 myString 처음에 이 영어 문장을 썼을 때 일부러 앞에 공백을 남겨놨어요. 이 앞에 남아있는 공백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때 지저분한 쓸데없는 데이터가 되죠. 이렇게 무의미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잘라낼 때 이 앞에 있는 것만 자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뒤에도 이렇게 공백이 쓸데없이 있을 때 그걸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자른 상태가 myStream이 되니까 myStream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앞에 있던 공백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문장, 공백을 뺀 실제 문장이 몇 개인가 그걸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볼게요. 자, myString은 지금 I am a boy죠. 지금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의 전체 길이를 보면 전체 길이를 알아내는 length를 붙이고 그거를 다시 문자열화 시켜서 확인하면 16개
자, 16개 맞는 거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딱 16개 맞네요. 자, 그런데 아까 트림을 사용했던 거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어 붙여 보겠습니다. 자, my string이 I am a boy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인데, 자, my string에서 아까 위에 방금 썼던 거 트림을 사용해서 공백을 없앤 문자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am a boy 이 공백 없는 정말 그야말로 이 문장만 남게 되겠죠. 그럼 그 상태의 문자열에서 랭수를 구하고 그것을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쯤에 16개라고 길이가 표현이 됐었는데, 문자열의 총 길이가 이제는 11개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백이 한 5개였나 봅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열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 살펴봤습니다.